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생입니다. 참 대단한 하루였어요. 그쵸? 뭐 지금 이번 주 마감인데 이번 주가 진짜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이번 주 그 시황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황 같은 거. 근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꼭 부탁드리고요. 요 자막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 자막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왜 띄웠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을 본다 그러면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뭐 한때는 한때가 아니라 오늘 뭐가 됐었냐면요, 코스닥은 그 연간 신저점을 경신을 했어요. 오늘요. 그쵸? 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신저점을 경신을 했어요. 이 전저점이 여기 있었죠. 여기 이 저점까지 경신을 하고 연간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저점이라는 게 밑에 지지선이 없어요. 거의. 그쵸? 지지선이 없어요. 지지선이 거의 없는 선인데, 굳이 뭐 지지선을 보라 그러면요, 요게 지금 뭐냐면 20년 선이에요. 20년 선. 그쵸? 20년 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년 선은 그동안에 깬 적이 없어요. 그쵸? 20년 선을. 20년 선 깬 적이 없잖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20년 선입니다. 야, 20년이랑 전이랑 우리가 코스닥이 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여튼 20년 선까지 밀렸고요. 뭐 이거 밑으로는 바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을 안 깰 거라고 저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깨는 건 오히려 이렇게 깨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깨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깨야만 이제 반등이 옵니다. 여기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조금 못 미쳐야 아직은요. 뭐 한 번 더 추락하면 과매도 구간에 갈 텐데, 그 뭐 지금 요번 오늘 내일 모레 그 주말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 번 더 밀고 갈지 그냥 갈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뭐 그냥 간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밀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선물 옵션 만기니까 외인들이 거기에다 이제 배팅을 하고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어찌됐든 간에 외인들이 코스피는 안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안 들어왔고 그 코스닥은 조금 들어왔어요. 하여튼 뭐 오늘 기관이 굉장히 뭐 많이 노력을 해서 받아줬어요. 근데 선물 쪽은 조금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아침장은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뭐 지속될지는 봐야 됩니다.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이후에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전저점을 최신저가를 깨고 나면은 신저가를 깨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 이 신저가를 깬 데에서 반등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여기서 도지 형태가 월요일날 한번 나오면 반등의 가능성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게 최저점이 2,400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386이었죠. 자, 보면은 아직 120월선을 깨진 않았어요. 코스닥은요. 120월선이라는 건 뭡니까? 10년선이에요. 10년선. 그쵸? 10년선. 제가 엊그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10년선 말씀드렸죠. 10년선은 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연봉으로 봐도 여기는 뭐 이거 아까 20년선이 아니라 지금 요 위에 10년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20년선을 지지하고 있고, 이거 참 무슨 참담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20년선, 코스피는 10년선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코스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20세기로 가는 거예요. 21세기도 아니고.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처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저도 참 답답하죠. 이런 걸 말씀드리게 돼서.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뭐 외국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뭐 중국 잘 가고 있고, 일본은 뭐 빠졌지만 뭐 조정이죠. 뭐 일본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발생을 합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버마가 아니라 지금 미얀마가 됐네. 미얀마하고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미얀마하고 태국, 뭐 동남아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그 얘기할 때 외국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나라 또 여행 금지 국가도 된다며. 여행 금지 국가. 뭐 조심하라는 거죠. 금지 국가지가 아니지만 이런 참담함을 만든 거 이거는 참. 그리고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당히 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계엄 그날이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진짜 다시는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또 40, 50년, 50년 뒤에 반복될 수도 있고요. 반복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국가가 위기 상황엔 당연히 계엄이 발생돼야지만 지금은 국가가 무슨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뭐 180조 정확한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180조인데요. 만약에 180조라 그러면 뭐 그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유동성 위기에 쏟아부은 돈, 그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게 180조든 얼마, 18조든 얼마든 간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 다 국민 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뭐 배회 신인도 추락 이런 거 뭐 더 그걸 계산할 수 없는 무형자산을 빼더라도요. 유형자산만 해더라도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이 주식시장만 해도 얼마가 증발을 했겠어요. 지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더 왈가왈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너무들 여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국민 70몇 프로가 다 이거 무조건 잘못됐다는데 이거 잘못 안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본인들 의지니까 뭐 어쨌든 대한민국이 다수결의 나라긴 한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그걸 왜 잘못 안 된다고 뭐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무슨 갑자기 아프리카가 된 거고 갑자기 나라의 국격이 K 브랜드가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K 브랜드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개인이 말이죠. 누구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국가의 자산을 날려버렸으면 형을 얼마 받겠습니까? 형을. 대통령이니까 뭐 내란죄가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이거는 이제 법에서 따질 거지만 아마 국민이 그랬다 그러면 개인이 그랬다 그러면 뭐 상상 초월일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아무튼 이거 빼고서 오늘 잠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사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 아니죠. 텔레그램 방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제가 보고도 이게 뇌피셜인데 뇌피셜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김용현 그 청문회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 이게 9월 2일 날 열렸잖아요. 9월 2일 날. 날짜를 잘 보세요. 24년 9월 2일. 그러니까 8월 5일 날 엔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엔캐리. 자, 엔캐리가 있고 9월 5일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9월 5일부터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 방에는 어저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 뇌피셜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뇌피셜인지 진짜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전 데이터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죠? 자, 이분이 이제 9월 2일 날 청문회에서 계엄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뻔뻔스럽기도 해. 그렇게 하고선 어떻게 정얘기 8월 5일 엔캐리 이후에 여기가 외인이에요. 여기 외인.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칸을 좀 제가 여기만 칸을 좀 들려볼까. 외인. 요 칸만 좀 들려볼게요. 외인 칸을 됐어요. 8월 5일 날 엔캐리 이후에 삼성전자의 외인 매수세입니다. 들어오고 있었죠. 뭐 매도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팔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고팔고를. 9월 4일이죠. 그날부터 한번 보세요. 9월 4일서부터. 이거 대IT네요. 대IT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이게 대IT 뭔가 잘못 이상해서 제가 본 거예요. 이상해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8월 5일 날 8월 5일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엔캐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외인들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막 팔기 시작했어요. 많이 팔기.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그러다가도 9월 또 2일 날은 이 청문회하는 날은 매수도 했어요. 근데 이 9월 3일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쫙 보세요. 요 칸이잖아요. 자, 9월 3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매수가 있습니까? 계속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죠. 10월 7일서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10월 8일서부터 매수가 있습니까? 여기 매수 들어왔어요. 28, 29일. 자, 단위가 어떻습니까? 단위가. 소량 여기 또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들어오고 계속 매도를 칩니다. 보세요. 매도를 계속 쳐요. 매도를. 이 12월까지. 잠깐 여기 한번 들어오고 11월 15일 잠깐.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삼전이 무너지면서 그 코스피가 나락이 갔잖아요. 지수가. 나 외인들이 뭔가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없다라고 얘기하던 날 그 다음 날부터 외인들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이게 뇌피셜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지수 이렇게 무너진 게 뭡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고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지금 오늘 잘 간 섹터는 어디예요? 뭐 무조건 오늘은 저거죠.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뭐 그 대선주만 간 거예요. 대선주만. 그렇죠? 대선주만 간 거. 딴 거는 간 쪽이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군데가 가긴 갔어요. 몇 군데가 가긴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대선 조기 대선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대선주가 간 거고요. 대선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갔냐면은 이 출산 육아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이게 금시초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난으로 금시초식에서 금시초식인 줄 알았어요. 금시초문인데요. 그 민주당이 그 이쪽 출산 육아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답니다.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건 다 국민적 관심이라 뭐 어느 당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지금 이게 대장주로 가고 있어요. 대장주로.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주고 하면서 120선, 240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240선까지 보통 가니까. 부대장주는 뭐 제로 투 세븐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모습이죠. 차트가 똑같죠. 보시면은 아가방이 이제 3등주. 아가방은 여기 지금 240선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장기 평선이 있을 때 저 뒤에 이렇게 가는 게 더 여기까지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게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출산 육아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간 거는 뭐가 갔습니까? 오늘 뭐가 갔냐면은 이게 재밌어요. 어쨌든 꼭 집어서 카카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 대통령이. 그러니까 카카오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번 그 탄핵 관련주로 해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날리면 뭐 이걸로 해갖고. 그래서 MBC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MBC 요 정도, 한 2,950원 정도 오면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 섹터들 뭐 두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저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게. 어저께 유튜브에서 제가 이 대선주는 해야 되고요. 보시면 알아요. 오리콘 같은 거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아까 텔레그램방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한 8%, 7%대 말씀드렸는데 18%까지 갔었죠. 240선 못 뚫고 내려왔으니까 거래량 터뜨리고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죠? 조금 내려왔다가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데서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들어온 거니까 이게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거래량이 들어온 거니까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상홀딩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맞죠? 갔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4%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주를 소개하면 이제 대상홀딩스, 체시스, 노을, 부방, 오파스넷, DTNC로 오늘 다 상한가 갔죠. DTNC,
뭐 태양금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컴도 있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컴뿐이 아니라 뭐 덕성도 있고 많아요. 지금 그렇죠? 뭐 여기 보면 뭐 이것만 아니라 덕성도 있고요. 덕성도 있고 많습니다. 요 덕성 같은 거 한번 매수 타점 노려서 이제 잡아보세요. 덕성 같은 거 요거 매수 타점 노리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매번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가요. 이게 옛날에는 윤석열주로도 가고 뭐 지금 초전도체주로도 가고 조정 주면 들어가면 괜찮겠습니다. 야당 주들을 소개를 쭉 해드릴게요. 오세훈주 대장이 어제도 말씀한 한국선제예요. 조정 줘야 돼요. 양이죠. 양봉, 음봉, 양봉이죠.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에 의해서 조정을 좀 주면 들어가면 좋겠고요. 진양폴리, 진양화학, 진양산업 이게 다 오세훈 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스틸, 새우글로벌 이쪽이 이제 홍준표주. 그 다음에 이제 안랩, 써니전자, 까미ENC 이런 게 안철수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재명주가 지금 제일 대장주인데 이재명주는 뭐 오늘도 오리엔트 정보 이거 3연상을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타커 오늘 상을 갔고요. 이건 어저께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어저께 뭐라고 드렸냐면 이스타커는 이 정책주로 해갖고 굉장히 강했던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는 이제 형제 엘리트를 동신하고 형제 엘리트를 갖고 있어서 이 종목을 아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 안 들어갔더니 바로 진짜 힘이 좋으니까 장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주말에 회사 좀 챙겨보고 반드시 조정을 줍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자, 또 조정을 주고 안 주고 또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이번 주말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은 이 대선전은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불확실성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능하는 거야. 거국내각으로 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그게 야당이 오케이해. 그럼 불확실성이 제거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해서 4년제 중인 개헌을 하는 거야. 그걸 야당이 받아줘. 그러면 역시 그것도 불확실성 제거죠. 또 내일 탄핵하는 거야.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역시 불확실성 제거로 시장은 받아들일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불확실성 제거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내란죄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되고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기가 쉽지 않겠죠. 야당에서 그걸 받아주기가 좀 그렇겠죠. 또 뭐 2차 개헌 뭐 이것 때문에 오늘 가능성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확 무너졌는데 그거를 야당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 주말에 계속 저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탄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이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이게 그냥 가야 된다고요? 경고하기 위해서? 저도 경고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냥 이 정도 손실을 일으키고 경고할까요? 저는 이 정도 손실을 일으킬 능력도 없죠.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주말 뉴스들 보면서 주말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전화 주시고 오세요. 요거는 뭐 유방 가입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